자, 수능 특강 테스트 2 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9번 뭐 기타 등등 뭐 되게 많이 좀 해놨긴 해놨는데, 자, 일단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 문제입니다. 자, when asked how, 자, 일단은 ed로 일단 시작이 되면 얘는 일단 과거 분사로 들어갑니다. 질문 받았을 때입니다. How he arrived at his discoveries 하죠. 일단 he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뒤에 나옵니다. 쉼표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드디어 나오게 되죠. 자, when asked,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그가 그의 발견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 받았을 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I ignored at이 아니고 on이죠. axiom 합니다. 자, 나는요 무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무시했느냐? 흔히 말하는 공리를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리. It is not entirely clear. 전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대요. To what axiom. 그러니까 어떤 공리를 그가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자, 일단 그 전적으로 이제 뭐 어떤 공리를 언급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냐? He disregarded many, but most likely he meant the belief that the result of a measurement is independent of the relationship, 블라블라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자, 그는요 많은 것들을 무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들을 무시했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공리를 무시했다는 건데, 많은 공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공리를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ut 그렇지만 most likely 대부분 그는 어떤 믿음을 의미했느냐, 이런 믿음을 의미했답니다. The result of a measurement, 어떤 측정의 결과가 is 뭐와는 상관이 없다. independent of가 들어가게 되면 뭐와는 상관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와는 상관없이, 어떤 관계와는 상관이 없이, 즉 between measure, 측정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측정을 받는 것, 이것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가 상관이 없이 어떤 측정의 결과가 이렇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측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는 사람과 측정받는 어떤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런 어떤 관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믿음을 그는 의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 자체가 어떤 측정의 결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는 의미했다. 그의 말 자체가 이렇게 의미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n the theory of relativity. 자,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러한 어떤 측정받는 어떤 질량, 즉 신체의 어떤 질량이라고 얘기하는데, 뭐와 같은, 그것의 길이와 같은 간데요. 사실 여기서 지금 body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방금 쌤이 신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신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 그것의 길이와 같은 어떤 물체의 측정된 어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더라? 그것의 속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무슨 속도? 그 측정하는 사람과 관련된 속도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하죠. To discover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the old, 오래된 것은 has to be abandoned, 버려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옛 것 자체는 뭔가 없어져야 된다, 버려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의 발견은 is not a new idea, 새로운 생각은 아닙니다. But 그렇지만 the rejection of an old one, 뭐다? 어떤 옛 것에 대한 거부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흔히 말하는 not하고 but이 나왔으니까 not a puppy,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해석할게요. 하나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에 대한 거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결국은 새로운 어떤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뭔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 말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옛 것을 버린 거다. 옛 것을 없애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들은요. are capable of giving up old convention. 오래된 전통을 포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없이요? 전적인 어떤 외부의 자극이 없이 흔히 말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흔히 말해가지고 외부의 어떤 자극 없이 오래된 것들을 포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같은 말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는 느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그냥 타파하고 또는 옛 것을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새로운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대부분은요, 뭐 할 필요가 있다? 쉐이킹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쉐이킹이란 말 자체가 흔들림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거? comes from the outside.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어떤 흔듦,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흔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에 앞서서 이러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는 말은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willingness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willingnes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극성 또는 의지 이걸 얘기하는 건데 뭐에 대한 의지? 습관적인 사고 패턴을 abandon, 버리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창의성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this is why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뒤에가 어차피 결과값이니까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창의성은 인간에게 매우 가까운 것이다 라고 인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유머와 가까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유머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능력이다 to distance ourselves 우리 자신을 어떤 물건들 또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유머처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요구한다? Not taking conventions too seriously. 그러니까 전통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는 말들 자체를 쭉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뭐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이다? 옛 것을 포기하고 또는 옛 것을 버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유머에 비추어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유머, 우리 개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그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개그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어떤 발상을 가지고 뭔가 웃기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 그러면서 하악 하고 빵빵빵 터지는 거.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을 물었기 때문에 제목 한번 볼게요. 1번. 오래된 생각으로부터의 어떤 분리, 이게 바로 창의성의 핵심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답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유머가 당신의 과학적인 창의성을 촉진시키는가? 그러면 유머가 창의성을 촉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머가 핵심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유머는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얘가 핵심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echnique and creativity, 기술과 창의성. 그게 바로 원동력이다. 과학의 원동력이다. 이거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seeking old wisdom for innovative scientific discovery. 그러니까 혁신적인 과학의 어떤 발견을 위해서는 오래된 지혜를 추구한다. 그럼 이 글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이 글과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소리가 되는 거고 자, reinventing scientific discovery. 과학적인 발견을 재발명하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의 새로운 시대다. 그러면은 과학의 어떤 발견을 재발명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토대를 가지고 좀 더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글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7번 내용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 도표가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오늘은 도표를 한번 좀 건드려 볼게요. 웬만하면 내가 도표를 잘 건드리는 성격은 아닌데 화면이 지금 잘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불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도 똑같네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뭐 71% 나와 있고 1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3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늘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항상 뭐냐, 그 주어진 도표의 어떤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얘가 어떤 도표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설명들도 필요하다 하는 거, 요것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그냥요, 오늘은요. 자, 아니 은근슬쩍 틀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 of US adults categorized by age group who often got their news from various media sources in 2020 또는 2020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위의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미국의 어떤 성인들의 비율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연령대별로 이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연령대냐? 종종 그들의 뉴스를 다양한 어떤 매체로부터 보게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뉴스 원천인데 미국에서 연령대 집단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뉴스 원천 또는 뉴스 자원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밑에 항목을 보니까 뭐 스마트폰, 컴퓨터, or 태블릿, 텔레비전, 라디오, 그 다음에 프린트 퍼블리케이션, 인쇄물, 흔히 말하는 어떤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세에서 29세, 30에서 49세, 50에서 64세, 65세 이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1번 Among adults aged 18 to 29, 18세에서 29세의 연령대들 가운데서는 significant majority, 상당한 대다수가 뉴스에 접근하는데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접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 such as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아니면 태블릿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while 반면에 16%만이 watch the news on television, TV로 뉴스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적은 숫자가 listen to the radio,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은 인쇄물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딱 보시면 대다수가 지금 전부 다 스마트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되게 많죠. 되게 많고, 그 다음에 16%가 TV,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TV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지금 라디오나 아니면은 인쇄 출판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 답은 일단은 1번 내용은 일단 도표랑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정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이 어디있죠? 자, in the 30 to 49 age group, 그럼 30세에서 49세 연령 집단에서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이 살짝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67%. 그리고 텔레비전 viewership, 텔레비전 시청이 higher,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비교되어져 봤을 때? 18세에서 29세 연령과 비교되어져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일단 차이를 하나 둬야 되고 요렇게 일단 차이를 둬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살짝 미세하게 낮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TV 시청하는 것이 높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individuals aged 50 to 64, 자, 50에서 64세 연령대들의 개인들, 사람들은 showed more balanced distribution, 뭔가 균형 잡힌 배포, 분포를 보여준대요.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디지털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텔레비전 사이에.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52%. 그러니까 그 앞에 거를 사용하는 거는 52%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54%는 그 후자를 얘기한다. 자, 그럼 다시요. 자, 그 디지털 디바이스가 지금 전자, 폼으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지금 후자, 레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얼추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 게 52%고 뒤에 게 54%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까지는 일단 맞습니다. 근데 요까지밖에 없죠, 지금요. 3번 문장이. 그죠?
자, 그럼 이제 4번 가보겠습니다. Notably 주목할 만한 것은 adults aged 65 plus,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연령은 the only group to prefer television, TV를 선호하는 유일한 집단이래요. 자, 보세요. TV를 선호하는 유일한 집단이에요. TV를 선호하는 유일한 집단. 자, TV를 선호하는 유일한 집단이고, 그 다음에 to digital devices, 뭐보다도 디지털 디바이스보다도 TV를 선호하는 유일한 집단이래요. 여기서 일단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도 TV를 더 선호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딱 봤을 때 TV를 유일하게 선호한다 해가지고 68% 독보적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50에서 64%가 비슷하다라고 해서 얘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해서 그럼 아예 완전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U1이 아니라 U2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일단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68%가 tuning in to television for news, 그러니까 뉴스에 어떤 텔레비전에다가 좀 더 채널을 고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일한 게 아니라 U2가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4번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Across all age groups,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radio and print media, 아까 얘기했던 인쇄물입니다. 라디오와 그 다음에 인쇄 매체는 바로 두 개의 가장 작게 선호되어지는 뉴스 소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8세에서 29세도 그렇고 30에서 49세도 그렇고 50에서 64세도 그렇고 65세 이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빼면은 다 지금 낮은 쪽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내용상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인데 도표를 내가 한 번만 좀 말씀드릴게요. 도표를 볼 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문장과 제목은 둘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요. 딱 봐도 바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1번 답 자체는 일단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하지만 1번도 보시는 게 조금은 권장은 돼요. 근데 빨리 풀고 싶으면 1번 안 보시는 게 낫기는 합니다. 그러면 2번부터 이제 슬슬 좀 봐줘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3번, 4번, 5번에서 답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2번도 한 번씩 정답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가끔 보는 게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게 나와 있진 않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앞 내용을 해놔놓고 여기에다가 접속사를 썼어요. 이게 접속사가 뭐 콤마 찍고 위치와 같은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면에를 나타내는 뭐 while이나 on the other hand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앞 내용만 딱 보면은 맞아요. 근데 뒷 내용을 보니까 틀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다 보라는 거예요. 다 보셔야 돼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맞냐 틀렸냐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틀리는 친구들이 어떻게 틀리냐면요, 보통은 빨리 우리가 뭐 듣기 하면서 문제를 뭐 독해를 풀고 하는 친구들 중에 18, 19, 20번을 안 보고 바로 이제 25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표부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빨리 풀고 넘어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바탕이 좀 쌓여지, 그 바탕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앞 내용만 이렇게 딱 보고 뒷 내용은 안 보는 경향이 조금 많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하는 거고, 해석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틀리는 일은 거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틀린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똑바로 안 읽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9번도 좀 할게요. 구문 분석 하나 좀 치고. 자, 9번 갑니다. 자, born into a wealthy British family in 1908. 1908년에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안 랜캐스터 플레밍은요, wasn't always destined for literary fame 하니까
문학적인 명성을 가질 운명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1번 답이 나왔죠, 지금요. 답이 아니고 1번 보기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하는 거. 자, he just had some experience. 그는 그저 어떤 경험을 가졌을 뿐이에요. 저널리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finance 하니까 우리 finance 하면 금융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 분야에 어떤 능력을 가졌다, 어떤 경험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하기 전에 finding his calling during World War II 또는 뭐 to World War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의 부름을 발견하기 전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본업, 원래 직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어떤 직업이라고 하게 되면 신이 내려주신 어떤 직업이라서 보통 천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름을 발견하기 전에는 금융이라든지 언론 쪽에 일부 경험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차 세계대전 전에 언론과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경험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전쟁 동안에 그는 served. 여기서 뒤에 지금 있잖아요. 저런 어떤 군대 이야기가 나오고 serve라는 동사를 쓰게 되면은 보통 복무하다. 어떤 뭐죠?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에서 병역 의무를 가지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는 복무했어요. 뭐로서? 커맨더로서 복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커맨더는 보통 명령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장교급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맥락에서는 보통 이제 중령급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in the Royal Navy's Intelligence Division 하니까 이런 어떤 해군 그 해군의 어떤 정보 분야에서 복무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얻었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직접적인 경험을 가졌답니다. 즉 appearance의 어떤 세상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밑에 나와 있죠. 첩보에 대한 어떤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요 그의 어떤 소설들을 형성했었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첩보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많이 겪고 나니까 나중에는 소설의 내용에서도 첩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역시나 영국의 해군 정복과 복무 경험이 그의 소설에 영향을 주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fter the war, 그 전쟁 이후에 at the age of 44세 나이에 이 플레밍은요 모든 사람을 놀래켰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publishing his first James Bond novel, 카지노 로얄. 그러니까 카지노 로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제임스 본드의 소설을 출판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카지노 로얄 하는 게 쌤 어렸을 때마다 이제 그 007 시리즈 하는 게 있거든요. 그 007 시리즈 중에서 카지노 로얄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본 게 아니고 못 본 건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 경험은 없습니다. 사실 그 007 시리즈를 얘기할 때는 되게 재밌다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은 내 기준에서 재미가 없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안 봤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이 카지노 로얄을 출판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세요. First James Bond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제임스 본드 소설이 아니라 최초의 제임스 본드 소설을 출간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일단 나왔고 자, The Story of a Secret Agent Codenamed 007, 007 코드명 007이라고 하는 이런 비밀 요원의 이야기가 captured, 사로잡았답니다. 뭐를요? The imagination of readers, 독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플레밍은요, produced 11 more Bond novels, 11권의 추가적인 본드 소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2개의 짧은 스토리 컬렉션, 단편 모음집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만들어내면서? 세계적인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런 플레밍의 유사는요 본드를 넘어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중간에 여기 나온 건 그러납니다. He also wrote a children's book 하죠. 여기가 5번 보기예요. 아동용 책들도 썼다라고 얘기하죠. 치티치티 뱅뱅.
쌤은 개인적으로 노래 제목만 기억이 나고 그 치티치티뱅뱅이 어디서 있었던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어떤 작품의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리치리뱅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출간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tried his hand at non-fiction writing 하니까 흔히 말해서 tried his hand 하는 말은 뭔가 시도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non-fiction writing에 대해서도 시도를 해봤더라 라고 이렇게 끝을 내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좀 그림 표시는 해놨는데 이게 너무 좀 그래가지고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글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거는 없는데 10번, 11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해석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10번이 일치하지 않는 거고 11번은 일치하는 건데도 11번도 일치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의고사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의고사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된다 하는 거 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아시겠죠? 3학년들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거 일치하는 거였네 이렇게 하면서 틀리는 경우 있어요. 3학년은 그러시면 안 되죠. 1학년이야 솔직히 뭐 아직까지 모의고사에 최적화되지 않았으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좀 있을 것이고 물론 익숙한 친구도 많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문제를 풀어왔으면 근데 고3이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틀려버린다? 그럼 되게 억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해석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이거 틀린다는 얘기는요 아예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성을 해야 되고 그만큼 문장 하나하나를 좀 분석해서 잘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입니다. 자, 쌤은 전체 문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ife is full of fear-provoking situation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한 초조해하고 뭐 불안해하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으로 가득 차 있대요. 자, importantly for a discussion of personality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성격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게 우리들의 일부는요 are more sensitive 더 민감하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요. 뭐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몇몇은 우리들의 일부는 민감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뭐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운전을 했는데 뭐 되게 뭐 비가 많이 온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 어떤 사람은 이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긴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남자들 군대 갈 때 나 군대 가가지고 갑자기 뭐 선임들 잘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가서 열심히 하고 오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would feel 꽤 apprehensive 자, 꽤 느낄 건데요. 뭐를 느낄 것이냐 즉 불안한 느낌을 가질 거래요. 무엇에 관해서 about venturing into a forest 하니까 위험을 무릅쓰면서 숲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처음에는요. In the first place. 처음에는 그런 그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문법 포인트 갑니다. feel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뒤에가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feel라는 단어는 많이 들은 내용이 뒤에가 복수명사를 쓴다라고 얘기하죠. few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few 이거는요 똑같은 숫자인데도 그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말로 거의 없는 거냐 조금 있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few냐 이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 복수명사가 없다 할지라도 few 그 자체가 복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번의 동사 have는 일단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쟤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저거를 거의 없느니 용기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이 용기를 가진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의미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뭐를요? rock climbing, 암벽 등반하는 것을 시도해 볼 만한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captain at Yosemite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지역의 가파른 어떤 면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용기를 거의 가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indeed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intensely 강도 높게 싫어할 거래요. walking through a strange part of town 그러니까 이 마을의 낯선 구역을 통해서 걸어가는 것을 싫어할지도 모른다.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해석은 일단 이렇게 했고 자, intensely라는 단어가 지금 생긴 꼬라지가 부사입니다. 얘가 만약에 밑줄 꺼져 있으면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없애놓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 would 다음에 dislike가 조동사, 동사, 원형 딱 들어간 상태야. 원래 이 둘이가 같이 세트로 붙어야 돼. 그럼 얘들 둘 사이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끼어들어서 넣을 수 있는 놈은 부사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문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부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밤에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혼자서 어떤 마을이나 지역의 낯선 곳을 걸어 다니는 것은 일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쌤도 그렇거든요. 혼자서 막 낯선 데를 걸어 다닌다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others of us 우리들의 다른 어떤 일부들은요 are less so easily frightened 합니다. 쉽게 겁을 먹지 않아요. 쉽게 겁을 먹지 않고요. 그리고 are much less likely 항상 be likely to가 붙어버리게 되면 뭐뭐 할 것 같다인데 much less가 들어갔으니까 훨씬 더 적게 뭐 할 것 같대. 앞에서 쉽게 겁을 먹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훨씬 더 뭐 할 것 같아. be inhibited by such challenges 하니까 그러한 어떤 도전에 대해서 되게 뭔가 머무르게 되는 상태가 덜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려움에 머무른다라는 이야기는 어려움에 의해서 계속 이제 두려워하는 상태가 될 건데 much less가 들어갔으니까 훨씬 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it is this kind of emotional differences. 이게 바로 정서상의 어떤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3번에 what의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의문사가 됐든 관계대명사가 됐든 명사절 접속사가 됐든 그런 명칭 일체 생각하지 마시고 what 앞에 명사가 없고 what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다. 이것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what 앞에 뭐가 붙었어요? differences가 붙었죠. 그래서 얘는 땡. 정답은 3번.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꿔야 돼요? 대단이면은 which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서 give rise to unique personalities 그러니까 독특한 성격으로 뭐 하는 거? 독특한 성격을 낳는 이러한 어떤 정서상의 차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요. 지금 이게 is로 시작했고 비동사 들어갔고 얘를 that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그 이름도 유명한 이때 강조 구문이 되는데 독특한 성격을 낳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서적인 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함으로써 by motivating and guiding our diverse action tendencies so consistently from day to day. from day to day. 날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매우 일관되게 어떤 다양한 행동을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끌므로써 독특한 성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서상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서상의 차이점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별적인 차이점들, 즉 이러한 어떤 in the sensitiveness of our emotional brain systems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이러한 개별적인 차이점 어디에 있어서? 민감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정서상의 뇌 체계에 있어서 이러한 민감도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차이는 결국 우리들 각각을 뭐 하는 것으로 이끌어요? 경험하도록 이끈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도록 이끈다고 얘기하고 따라서 to respond differently 그러니까 다르게 뭔가 반응하도록 이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나 놓고 콤마 찍고 resulting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result라는 단어 자체가 자동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수동태로 쓰진 않습니다. 자, 콤마 찍고 ing가 딱 이렇게 밑줄 꺼져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진짜 동사를 먼저 봐야 돼요. 있죠?
그럼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 진짜 동사가 있으면 얘는 결국 능동 수동을 묻는 거기 때문에 능동 수동을 묻는다라고 했는데 리절트 자체가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얘는 리절티드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법상 맞는 거죠. 어떤 결과로 초래되어져요? 우리의 어떤 인식 가능한 개별적인 성격으로 초래되어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o varying degrees depending to a great extent on our inherited makeup. 그러면은 우리의 어떠한 유전적인 어떤 기질에 따라서 유전적인 기질에 달려있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양한 정도에서 유전적인 기질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우리의 resting state, 즉 휴면 상태로부터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they are the prime movers of personality. 그게 바로 성격에 있어서의 주요한 mover, 주요 원동력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석을 좀 할게요. To varying degrees 하는 말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정도로, 다시 말해서 어떤 엄청난 정도로 하는데 엄청난 정도로 우리의 유전적인 어떤 기질에 의존하면서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지금 따로 노는 거고 얘도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부사구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하면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휴면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12번의 내용도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일단 13번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13번까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14번도 봐도 되긴 하겠죠. 자, 14번도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13번 가볼게요. 목이 계속 잠겨가지고. 자, during the 19th century, 19세기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thought, 생각했답니다. 뭐를요? 신체적인 차이와 언어가 were closely connected, 가까이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세기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 어떤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차이와 언어가 연결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신체적인 차이와 언어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으로 여겨졌대요. 뭐를 다르게 말하는 것으로 여겨졌대요. 뭐 때문에? 인종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한 신체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종에 관련된 얘기겠지. 그러면 인종과 언어는 결국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다 또는 연결되어져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흑인은 흑인대로 말하는 방식이 이렇고 백인은 백인대로 말하는 방식이 저렇고 황인은 황인대로 말하는 방식이 저렇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in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반이 되면서 프란츠 보아스라는 사람이 강도 높게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There is no relationship. 관계가 없대요. 뭐와 뭐 사이에? 인종, 언어, 문화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19세기였죠. 맞죠? 19세기. 이제는 20세기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내용이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비록 뭐라 할지라도 이것이 종종 fell on deaf ears 하죠. fell on deaf ears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귀가 먹은,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말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무시되다거든요. 정확하게 무시된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럼 저 주장이 무시되었었다 그 얘기예요. 뭔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인종마다 언어 방식은 달라. 이게 19세기 내용이었으면 이걸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the children of immigrants learn to speak the language of the new country. 이게 지금 that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지금 명사절 접속사 that이에요. 그러면 뭐만은 거순이겠죠. 자, 이주하는 아이들이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 새로운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 그러면은 뭐 한국에 있는 누구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뭔가 미국 언어, 즉 영어를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다? 명백한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진술에 대한 명백한 증거래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이 진술이 어떤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장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언어, 그리고 인종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 내용을 증거로 보여도 이랬더니 아니 이민간 애들이 저쪽 가가지고 그들의 언어 배우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황인, 백인, 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However,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조차도 This is forgotten. 이것은 잊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그럼 여기서 말한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주장했던 사람, 그 주장 내용, 즉 언어, 문화, 그리고 인종 이거는 상관이 없다 하는 이 주장은 때때로 가끔씩 오늘날에도 잊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계 미국인은 때때로 praised, 칭송받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영어 능력에 칭송받습니다. 자,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면 생긴 거는 중국인처럼 생겼고 출신은 미국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쌤 어렸을 때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중국계는 아니지만 약간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인이야. 그런 경우 있거든요. 비록 뭐라 할지라도 그들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는 그들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were bor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결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저런 중국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탁월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칭송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어의 능력은 is separate, 개별적인 것입니다. 즉 종교, 직업, 그리고 재정적인 지위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의 측면 이거와는 별개의 것이다. 즉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unlike many physical attributes, 신체적인 많은 특성과는 달리 신체적인 많은 특성과는 달리 하는 건 당연히 황인, 백인, 흑인 다 신체적 특성 다릅니다. 근데 그거와는 달리 언어와 문화는요 are subject to chang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합니다. 그러면 세대마다 변화를 겪는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subject란 말 자체가 변화에 복종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변화에 속한다, 변화에 종속된다, 변화에 복종된다 이 말은 결국은 세대가 아니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감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변화에 따라서 언어와 문화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의 언어와 문화는 한 사람의 언어와 문화는 개별적인 선택입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 즉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선택이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적 선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의 언어와 그 다음에 문화적 선택을 가지고 있어. 그럼 개별적인 문제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differences in language, 언어에 있어서의 차이는 be hardly observed, 거의 관찰되지가 않는다. 자, 보세요. 언어적인 차이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언어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보편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차이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선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관찰이 되려면 쉽게 관찰이 되어야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거의 관찰되지 않거든.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야. 누구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hardly가 아니라 easily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쉽게 보여진다. 차이가 쉽게 관찰된다는 얘기는 얘는 요런 언어 쓰네, 쟤는 저런 언어 쓰네, 얘는 말투가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얘는 요런 문화네, 쟤는 저런 문화네, 얘는 요런 문화네 이런 식으로 그게 쉽게 관찰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들 사이에서 in the same speech community, 같은 언어 사용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종과 언어 및 문화 사이의 어떤 관계, 즉 같은 지역 안에서도요 결국은
언어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문화 간의 그 어떤 인종 간의 어떤 차이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언어를 쓰는 어떤 문화마다 아니면 그 언어 방식에 따라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입니다. An example of how social influences can affect the brain can be noted from a study conducted by Ryan Biller and his colleagues. 자, 한 예시입니다. 예시가 나왔으면 뒤에 당연히 주장, 어떤 주제가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사회적 영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뭐를? 뇌에. 사회적 영향력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는 can be noted, 주목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하나의 어떤 연구로부터. 그 연구가 어떤 연구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실행되어진 연구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벌써 주장은 나왔죠. 사회적 영향력이 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구했거든요. 되겠습니까? 벌써 지금 주장은 벌써 나왔습니다. 요지는 벌써 나온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in their study, 그들의 연구에서 그들은, 저 사람들이에요, asked, 요청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to put a hand, 손을 into moderately hot water, 적당하게 뜨거운 물 속에다가 넣어보라고 얘기했대요. 이 물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 약 한 47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would anticipate the mild discomfort 하죠. 약간의 순한 불편함을 예상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참고로 47도 정도면요. 일반 목욕탕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뜨거운 탕에 좀 속해요. 좀 뜨겁게 들어서 좀 견디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물 한번 넣어보세요. 47도 정도예요. 하고 딱 넣었어. 좀 뜨겁긴 하네. 약간 요런 불편한 느낌 아시겠죠? 자, it was found that 발견되어졌습니다. 뭘요? The anterior cingulate cortex. 이게 지금 거기 밑에 나올 겁니다. 전대상 피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nterior 한다는 거 원래 앞전자거든요. 앞에 있는 거. 전대상 피질이 was active, 활성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동안 그들이 had their hand, 그들의 손을 in the water, 물 속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는 상황에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어진대요. 아마도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Because of the discomfort involved, 관련된 불편함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관련된 불편함. 이거 동사 아닙니다. 이거 과거 분사입니다. 아시겠죠? However, 그러나 when people, 사람들이 were led to believe, 이렇게 믿도록 이끌어졌을 때, 자 보세요. 믿도록 이끌어졌을 때 하는 말은 이걸 능동태로 바꾸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를 믿은 거예요. 사람들 믿게 한 거거든요. 그럼 믿게 했다는 이야기니까 뒤에 보세요. 그 물이 would be incredibly hot, 상당히 뜨거울 것이라고 믿도록 이끌려졌을 때, 그러면 물에 담그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정말 뜨거워요 이 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물을 보고 있어. 분명히 47도 똑같아. 근데 손 담그진 않았어. 정말 뜨거워요 이 말만 딱 들은 거야. 되겠습니까? The same areas, 같은 영역이, 그럼 어디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영역이 were more active,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역이 그랬던 것보다도 for those that thought the pain would be minimal, 즉 그 고통이 최소한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활성화가 되어졌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담가보세요 하면 담갔어. 살짝 좀 뜨겁네 이런 느낌이야. 근데 아예 담그진 않았어. 근데 억수로 뜨거워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무 뜨거운갑다. 저 가까이 되면 완전 화상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까 뭐였죠? 전대상 피질이 더 활성화가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더 담그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더 활성화가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볼게요. 따라서
여기에 우리는 명확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명확한 설명이 뭔데요? 자, 볼게요. 띵띵띠링띵이 alter the magnitude of the brain response. 뇌의 반응의 어떤 정도를 바꿨다라고 얘기해요. 바꿨다라고. 자, 보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신체적으로 어려운 행동. 2번 관대하게 제공되는 보상. 3번 사회적으로 유입이 된 기대치, 예상. 그 다음 4번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된 고통. 마지막으로 집단적으로 공유되어지는 경험. 이렇게만 해석을 하게 되면 도대체 누가 답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되었을 때는 딱 읽어봤을 때 아니겠다 싶은 것들은 좀 걷어치울 수는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행동 걷어치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대하게 제공된 보상. 아니 물에 담갔다고 잘 담그셨네요, 잘 참으셨네요, 보상해드릴게요, 이런 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도 탈락.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도입되는 또는 유입되는 또는 유도되는 예상. 사회적으로 유도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유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유도했을 때 느껴지는 예상. 자, 그 다음에 4번 예상치 못한 고통.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공유되어지는 경험. 3, 4, 5에서 살짝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뒤로 가보겠습니다. 비록 뭐랄지라도 그 물의 온도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러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뇌의 반응의 정도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this should be of interest 합니다. interest. 요거 of 다음에 추상명사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interesting이거든요. 이거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working on healthcare related campaigns. 건강과 관련된 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니까 이것이요, 그것이 suggested, 뭐를 보여주기 때문에, 뭐를 시사하기 때문에 the induction of pain-related expectation. 자, 밑줄 끄세요. The induction of pain-related expectation. 건강과 고통과 관련된 예상에 대한 어떤 도입이 maybe a tool, 도구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도구? can be, 실행될 수 있는 도구. 뭐를? 소비자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실행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고통과 관련된 예상의 도입이야. 그럼 고통과 관련된 예상의 도입, 뭔가 건강 관련해가지고 뭐 힘드시죠? 뭐 하면은 뭐 무릎이 뭐 어떻게 돼요? 뭐 지방이 뭐 늘어나요? 이거와 관련된 어떤 고통을 계속해서 유입을 시켜 뭐 영상도 봐. 그러면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큰일 났다, 웃자면 저는 이런 느낌 드는 거죠. 자, 이 말하고 비슷한 게 몇 번이었습니까? 3번입니다. 3번. 사회적으로 유입되어지는 예상.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끌어당기는 예상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however, when people were led to believe 하는 말은 아직 물을 담그지 않은 상태예요. 담그지 않았는데 뜨거워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일단 1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꺼지나?